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딸이 아주 어릴 때 술 거렁뱅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다행히 딸은 애미 마음을 잘 헤아렸는지 한 번도 말썽 피우는 것 없이 착하게 자라서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해외에서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있는 자식 시집 보내고 나니 참 사는 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애도 평생 내 옆에 있을 게 아니고 인생 덧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울적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분이 등산을 자주 다니시고 있었어요. 그 지인이 제가 우울해하는 걸 아시니까 몇 번 산에 데리고 다니셨고 그 후부터 등산을 하면서 울적한 감정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을 따라서 등산 동호회도 몇 번 가게 되었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살아온 삶이 비슷한 남자였습니다. 본인도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고 딸 한 명 있었는데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하늘로 떠나 그 후로 매일 집에서 마시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중장비 기사로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 참 사람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등산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황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월세 때문에 짐을 빼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가난한 동네에 허름한 빌라가 있는 곳에 18평짜리 집이었어요. 딸 아이와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았기에 옆집, 앞집 사람들과 전부 아는 사이였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품앗이 해주듯이 저희 딸도 돌봐주시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 남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고 이웃분들과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한다는 게 남사스러웠지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한평생을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웠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해서 그냥 떳떳하게 이 남자와 같이 동거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옆집에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께서 저희 집의 문을 똑똑 두들기고 오셨어요. 정말 자상하시고 없는 형편에도 뭐 하나라도 저희 집과 나눠 먹으려고 해주시고 산에서 뜯어온 두릅이며 봄 새싹이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쑥에서부터 감자, 옥수수까지 항상 나눠주시고 아이 학교 다닐 때 굶고 다니지 말라고 간식도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옆집 할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약간씩 오셔서 조금씩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셨어요. 가끔씩 소리 지르거나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어디 아프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치매기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가난한 부모라고 돈 빨아먹을 거 없다고 옆집 할머니 다 내팽개치고 돌보려고 오지도 않다가 큰아들이 와서 귀찮으니 그냥 어디 시골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려는 거 할머니께서 맨정신일 때 극구 거부하시고 자식들이랑 금전 관련해서 일체 도움받지 않을 거라고 하시다 혼자 계속 그 집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계속 약을 드시면서 혼자서 생활하는 거였고요. 그런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사셨는데 너무 많다고 다 썰어가지고 쟁반에 담아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감고 막 나올 때라 집에서 TV 보고 있던 그이한테 받아오라고 옆집 할머니가 문 두들기는 거라고 하고 내보냈죠. 그런데 그이가 문을 열고 수박을 받으려는 순간 옆집 할머니가 너 이놈 범죄자야! 이 썩을 놈아! 니네 알제? 내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 할매 피멍이 들 때까지 냅다 패고 도망간 그놈 맞제?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 부들부들 떨며 도망가시는 겁니다. 그이는 아니 이 할매가 뭔 말이고 이게 누가 누구 보고 범죄자래. 남자면 다 범죄자야? 할매 치매야? 생사람 잡네 이 사람이 진짜. 라고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생전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머리 말리다 말고 냅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도망가시려고 발을 헛디뎠고 계단 뒤로 떼굴떼굴 넘어지신 겁니다. 빌라라서 계단 폭이 굉장히 높고 바닥에 돌보라 더 딱딱해서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그곳에서 할머니가 고꾸라져 넘어지신 것이었어요.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할머니는 기절하시고 그이는 황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저는 너무 무서워 손에 든 휴대폰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저는 옆집 할머니가 너무너무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이는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저 할매 노망났나? 어디서 누가 누구 보고 범죄자래? 아니, 뭐 성추행범이라더니 그런 악마라느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골로 간 거지. 하나도 안 불쌍해. 뭐 대한민국은 노인이라고 헛소리해도 다 참고 대우해줘야 하나? 그냥 콱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네. 저런 할망구는 빨리 저승 가는 게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야. 아유, 내가 손 안 올린 거 다행으로 알아야지. 라면서 진짜 너무 욕을 하더군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그이였는데 다친 할머니 앞에서 세상에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하나요? 저는 너무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그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제정신이야? 뭐? 빨리 저승 갔으면 좋겠다고? 당신한테는 처음 보는 할머니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우리 딸 손녀처럼 돌봐주신 귀하고 감사하신 분이야. 그렇게 빼쩍 마르고 몸도 안 좋으신데 나 먹으라고 무거운 수박 잘라서 쟁반에 썰어 오시고 그렇게 주려고 하다가 이 꼴 나신 건데 적당히 해. 진짜 당신 정 떨어진다. 난 당신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할머니 아프니까 사람 보고 착각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보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저승 가버리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야? 정말 다시 보인다. 당신 정 떨어져. 라고 하고 그 일을 눈으로 흘긴 뒤 저는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머리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아주 경미한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 뒤쪽에서부터 왼쪽 머리 위 관자놀이 부분까지 찢어져서 그 부분을 봉합한 상태였고요. 할머니가 마취랑 약 기운에 쓰러져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아까 할머니가 범죄자 어쩌고 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걱정되는 마음에 집에 안 가고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조금씩 눈을 뜨고 물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으세요? 머리 안 아프세요?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보시자마자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네가 안 믿을 거라는 거 안다. 내 며칠 전부터 아랫집 애한테 네가 남자 만난다고 데리고 산다는 거 들었다. 궁금하기도 하고 수박도 주고 싶기도 해서 너거 집 들렸는데 내 깜짝 놀랬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도둑 들고 우리 집에 경찰 오고 난리 났지 않냐. 여튼 우리 아랫집 빌라 사람들은 다 아는 긴데 몇 년 전에 한 새벽에 요 앞 사거리에서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 쐴 겸 나갔는데 그 대형 비닐 안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기다. 내가 여자가 뭐 저렇게 빽빽 소리 지르나 무서운 일이 있나 싶어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덩치 큰 남자가 여자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기라. 처녀는 미친 듯이 울고 불고 발악을 하고 있고 내가 깜짝 놀라서 지팡이로 그 사내 놈을 막 찌르고 욕하고 꺼지라고 했지. 근데 그 남자가 어디서 할매 주제에 참견이냐고 하면서 발로 나를 쓰러뜨리고 진짜 미친 듯이 밟는 기라. 그때 내가 손등에 핏줄이 터져서 퉁퉁 붓고 입술도 찢어지고 눈도 붓고 어휴 말도 아니었다 이가. 그때 네가 딸내미 먼 일 때문에 잠깐 집을 비워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처녀랑 같이 겨우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남자 잡고 얼굴도 그때 똑똑히 보고 고소도 했다. 참 대한민국 법이 뭔지 몰라도
벌금형 받고 끝났다는데 그 처녀도 고소를 했는데 뭐 미수라서 그렇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튼 내가 그날 이후로 덩치 큰 남자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길도 돌아서 간대. 그날 이후로 밤중에 골목은 얼씬도 안 해. 근데 그 남자가 너고 집에 있는 기라. 그 남자가 네 애인이라는데 내가 안 놀라고 백이나. 심장이 쿵 내려앉고 식은땀 삐질삐질 나면서 하늘이 노래지는데 그냥 그렇게 정신 잃고 꼬꾸라진 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많이 수차례 물었죠.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바로 그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안 받길래 저는 문자로 이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 때린 거 맞냐고, 몇 년 전에 한 여자한테 나쁜 짓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거 맞냐고 막 따졌어요. 그이는 문자도 없고 그냥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꺼진 상태였고요. 저는 할머니 퇴원할 때까지 옆에 있다가 모시고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본인 집에 소장이랑 그날 조사한 거랑 그 남자 이름이랑 다 있다고 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남자가 맞았어요. 저는 소름이 끼쳐서 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알겠다고 잠깐만 몸 좀 추스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옆집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 집안에 물건이 다 흩어져 있었고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놓는 창고 안쪽은 전부 파헤쳐져 있었고 냉장고 문도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물건을 놓는 장롱 안쪽에서 없어진 거는 크게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문서 정리를 싹 하고 도장이랑 그런 것도 전부 작은 가방으로 옮겨뒀었거든요. 그 남자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소름 끼치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그 할매가 살린 거다. 라고요. 세상 다정하고 둘도 없는 남자인 것처럼 행동한 그 남자가 소름 끼치는 범죄자였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당했던 옆집 할머니가 기적처럼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되고 그 남자의 실체를 저한테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한테 전화해 신고를 했고 같이 등산 다녔던 언니한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언니도 이 남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도 너무나 놀라면서 자기도 지금 연락 안 된다고 잠적하고 도망간 것 같다고 이 남자 다른 등산 동호회에서도 회장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지금 연락 안 돼서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냥 밑바닥에서 굴던 그런 쓰레기였는데 동호회에 들어와 깨끗한 척하면서 사람 골탕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몸에 쫙 끼치면서 무섭더라고요. 경찰한테 신고했고 없어진 물건 몇 개 때문에 아직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64세이고 박문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남자예요. 고향은 충남입니다. 그리고 등산 동호회 쪽에서 자주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지금 어디서 또 저 같은 순진한 사람한테 뒤통수 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는 집 팔고 이사라도 가고 싶은데 워낙 낡은 집이라 집이 나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기에 쉽사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정말 옆집 할머니가 없으셨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네요.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6개월 차입니다. 신랑도 시어머니랑 한바탕 난리치르고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은근슬쩍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흘려들었으면 어련히 남편이 알아서 화 풀어주고 잘해줬지 않겠냐는 식으로 운띄우길래
그냥 너네 엄마 집에서 12척 반상 받아먹으면서 살아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주둥이를 다무네요.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 원래대로라면 신랑은 5시 반에 퇴근인데 약간의 야근이 있어서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토요일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서 외식도 못하고 마트 가기 무섭고 목요일 저녁부터 마트 배송 알아봤는데 월요일은 돼야 도착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어요. 마늘쫑 매콤하게 무쳐 놓은 거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이랑 이것저것 볶아 놓은 거 부추 넣고 밥 비벼 먹었어요. 신랑이 매운 거 잘 못 먹고 고추장 조금 넣고 맛간장으로 간해서 그릇에 따로 줬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거기에 고추장 더 넣고 청양고추 좀 더 넣어서 먹었고요. 계란 부쳐줬습니다. 반찬으로 다 해놓은 거 순식간에 다 비벼 넣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저 나물들 제가 산 거 하나도 없이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시간까지 합하면 절대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잠옷 차림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 맛있다면서 TV 보면서 한쪽 무릎 세우고 각자 그릇 하나씩 들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누가 더 못났네, 아줌마네, 아저씨네 하면서 알콩달콩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핸드폰으로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신랑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 하시다가 끊으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랑 바꾸라고 하세요. 그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 바꾸래서 바꿔드렸더니 신랑이 핸드폰 들고 있기도 귀찮았는지 그냥 스피커폰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참고로 저는 하도 시어머니 막말에 결혼하자마자부터 당한 게 좀 있어서 시어머니 전화 오면 녹음 다 합니다. 왜냐면 결혼 전에는 진짜 이런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 후에 우리 엄마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신랑 때문에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네 마스크는 넉넉하냐? 넉넉해 엄마. 우리 여보야가 많이 잘 구해놨어. 둘이 한참 쓸 정도로 충분히 돼.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산다. 엄마는 아버지랑 이모들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살잖아. 나도 맨날 우리 여보야 얼굴 보고 사니 됐지 뭐. 자식 얼굴을 못 보잖아. 엄마 아들 못생겼다. 봐서 좋을 거 없어. 좀 쑤시겠지만 집에만 있어. 밖은 위험해. 밥은 먹었냐?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어. 뭐 먹냐? 비빔밥. 뭐 비빔밥?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여보야가 안 맵게 해줬는데 당장 네 안에 바꿔라. 네, 어머니, 저예요. 너 뭐니? 네, 저 밥 먹는데요. 지금 내가 네 끼니 챙겼냐고 물었냐? 왜 내 아들이 비빔밥을 먹고 있냐고. 네? 비빔밥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니? 네, 어머니, 전 모르겠는데요. 대충 이때부터 감이 왔습니다. 비빔밥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애 집밥 먹는 일 얼마나 된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차리냐? 저는 맨날 해먹이고 있거든요. 그냥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어디다 쓰냐? 네? 갑자기 그건 왜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텅텅 비냐? 아내가 돼서 먹거리 챙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쓰느라 바빠서 아우 쌀라쌀라. 어머니, 저도 번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들여봤자 새삼스러우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조용해집니다. 어머니, 저희 삶이고 제 또래의 다른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 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도 좋은 소리는커녕 싫은 소리라도 안 내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살림을 열심히 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어쩌긴요. 이제부터 굶든 말든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챙겨 먹여도 이렇게 꾸중을 들으면서 살림을 해요? 말씀 더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 말 없으면 말문 막혀서 벙어리가 되는 스타일인 거 알고부터 저 그냥 할 말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토요일 진짜 평온한 내 주말의 시작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막 나오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 전화 왔고 끊어버렸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신랑한테 전화해서 신랑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스피커폰 안에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져, 헤어지라고. 앞에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만 주구장창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신랑은 아니 엄마,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이러는 동안 시어머니가 계속 악악대고 있으니까 결국 신랑이 더 터져서 내가 이혼을 왜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너 엄마 죽는 걸 볼 테야? 이러면서 비루한 협박을 잘하시니 신랑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할 말은 다 했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거 보면 꼬시긴 한데 그래도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하면 신랑 비빔밥 좀 해줬다고 쥐잡듯이 잡나 싶은 것이 가슴속이 뜨겁고 마냥 속상하고 그래서요. 저 잘한 거 맞죠? 추가입니다. 하룻밤 새에 이렇게 엄청난 관심에 신랑 보여줬습니다. 시모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남편도 모르겠다면서 시모한테 앞으로 자기한테 할 말 있으면 남편한테만 전화하라고 하겠대요.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 바보 아닙니다. 맞벌이인데 당연히 가사분담 당연하죠. 전 담당 영역이 저희 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요리, 빨래, 생활비 운영하고요. 신랑은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소스 같은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종량제 봉투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운동선수, 유도선수 출신인데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부지런하셔서 식사, 청소 이런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시고요. 신랑도 그거 보고 배운 사람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비빔밥 했다고 뭐라 할 인물이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일까요? 지금도 한 번만 더 제 속 뒤집어 놓으면 시아버지한테 모두 말해버릴 거라고 엄포도 놨대요. 시어머니 젊어서 돈 사고 쳤을 때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사시는데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히 토요일 이후로 밥 한 번도 안 해 먹었고요. 신랑은 계속 제 눈치 보면서 매일 새로운 공약 내걸고 있어요. 한 번 더 자기 엄마가 난리치면 어쩌겠다느니 저쩌겠다느니 저는 밥 때문에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모는 못 받아들인다고 이번 주말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유별난 어른인 거 감수해서 숙이고 들어오는 행동 전혀 없으면 친정에 이를 거라고 했고요. 이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바본가요? 좀 참고 넘어가지 그랬냐는 신랑 말은 지 엄마 성격 파악했으니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었다며 분명한 실언이자 망언이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으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 엄마 안쓰러워 편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뾰족하게 뭐 해결한 건 없지만 이번 주말까지 진짜 말 그대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요. 계속 잘못한 거 없단 식으로 나오면 시모 아들, 시아버지 찾을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멸시하는 걸 느껴보라죠. 댓글입니다. 남편 할 말 없으니 입 다물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속으로 꿍시렁거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 엄마라고 편들고 싶은 거고 그냥 엄마 밥 먹고 살라고 짐 싸서 보내버려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네 엄마한테 트집 잡히고 타박 들으면서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나 혼자 살면 내 몸 하나만 신경 쓰고 홀가분하지. 내가 왜 남의 아들 밥 챙겨 먹이면서 결혼한 이후로 내내 욕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 너는 엄마한테 가서 살으라고 하세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요. 난 아쉬울 게 없고 니네 엄마는 아들 독립시킬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엄마 밥상 받아먹으며 아들 노릇하라고 오라고 해요.
싫다고 해도 내쫓아버려요. 초장에 며느리 잡으려고 악쓰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게 나가야죠. 정리하더라도 애 없을 때 얼른 하는 게 낫고요. 대응하는 거 보니 당장은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분 실언이고 나발이고 결혼하면 서로의 배우자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큰 이득이라고 되는 거 마냥 그거 내세워서 아내 잔소리 하려 하고. 누가 봐도 시어머니 잘못인데요. 그냥 듣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 무슨 그렇게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하시니 저런 실언하는 것 같아 댓글 씁니다. 혹시라도 애 가지고 나서 남편분이 변하면 지체 말고 이혼하세요. 아이한테도 저런 무식한 할머니 필요 없고 저런 할머니 커트 못하는 아빠는 그것보다 더 쓸모 없으니까요. 그래도 글쓴이 분이 똑부러지는 분이라 다행이네요. 왜 이 나라 시모들은 하나같이 아들을 바보로 키워놓나 싶네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은연중에 내가 지 아들 챙겨주길 바라지. 엄청 답답해요. 할 말 다 하시는 거 잘했습니다. 남편 놈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얻어먹는 처지에 저딴 개소리를 시전하시니 왜 장모 시모는 이렇게나 다를까요? 참 미친 나라네요. 님 시모 대충 어떤 성격인지 알겠네요. 어디서든 한 사람이라도 찍어 누르고 대장 노릇해야 마음이 편한데 집에서 사고치고 쭈구리도 살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지 쫄개라고 생각하고 확 잡으려는 거네요. 며느리가 12첩 반상을 차려서 들이밀었어도 소고기가 투풀급이 아니라며 시비 걸었을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며느리는 시어머니 졸개가 아니란 걸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제 자존심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난리가 말 안 통해서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말 실수하신 건 많으니 난 의미 없다. 난 지금 내 감정이 많이 상했다.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이해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전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연락 끊어버렸어요. 본인도 자존심을 상하니 사과는 못하고 괜한 고집 부리는 거 아셨겠지만 저한테 먼저 연락 못하시는 거더라고요. 허구한 날 의미 없는 내용으로 전화하시더니 결혼 초반에 내내 하도 여기저기 휘둘려 살다가 짜증나서 어디 같이 좀 가자 하시면 싫어요. 시간 있어도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뭐 준다 그러면 있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할 말 따박따박 하니 그 다음부턴 조심하더라고요. 어차피 연락 안 받으면 본인만 손해거든요. 혼자 외로이 사시니까 쓰니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할 말을 하시고 근데 남편은 확 잡아보려 하세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남편 필요 없습니다. 결국 참다 추석 앞두고 이혼 소리를 던졌습니다. 지금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여기 글 쓰면서 조금이나마 풀고 싶네요. 저는 29살, 남편은 32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고 아직 애는 없고요. 남편은 월 230 정도 가져오는데 각종 보너스를 합하면 연봉 3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는 자영업으로 월 700 정도 나와서 연봉으로 치면 8천이 넘습니다. 남편 서울에 그저 그런 대학교 졸업을 해서 중소기업 다니는 거고요. 저는 고졸이라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네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결혼할 때 집, 혼수, 결혼식 비용 전부 반반으로 했고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예물도 그냥 간단하게 반지만 했고 예단은 안 했습니다. 결혼하고 돈 관리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용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봐서 4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고 남편은 없어서 남편 회사 다니기 좋은 곳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앞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 40분 정도 걸려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통신비는 따로 내줄 거였는데 40만 원이 적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했는데 짜증을 내면서
그냥 돈 관리 각자 하자고 해서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친정에 용돈 드리는 문제도 각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드릴 때는 보는 눈이 있으니 우리 집엔 남편이, 시댁엔 제가 전달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제가 대학을 안 가서 부모님이 바로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부모님께 빚을 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버니까 부모님께서 마다하셔도 용돈을 드렸습니다. 저는 200씩 드렸어요. 그거 드려도 제 생활에 전혀 문제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하고 초반에는 시댁에 매달 50씩 생활비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 7, 80이 되면서 결국 올해부턴 100만원씩 갖다 주더군요. 지 여동생 결혼할 때가 돼서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 드리는 거랍니다. 어차피 자기가 번 돈에서 주는 거니 상관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올해부터 시댁에 100만원씩 갖다 주면서 그럼 제 월급에서 남는 돈이 100만원 좀 넘는 거나 다름없으면서 차를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회사 근처로 집을 구했고 교통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출퇴근 외에 차 쓸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는 것도 돈이지만 유지비도 장난이 아닌데 감당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긍하는 듯 싶더니 몇 달 지나니 너는 차 끌고 다니면서 왜 나는 못 사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소나타 새 차로 48개월 할부로 사왔네요. 얼만지 말도 안 해주는데 할부금이랑 이자로 60만원씩은 나가나봐요. 시댁 생활비랑 차 할부값만 해도 본인 돈이 70만원 남을까 말까 한데 공동 생활비 30, 기름값 보험료 각종 통신비 해결이 안 되죠. 그나마 조금 모아놨던 돈으로 까먹는 것 같던데 참았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었으니까요. 감당 안 되다 보면 나한테 부탁할 거고 그럼 그때 혼쭐 낸 다음에 경제권을 뺏어오고 각서 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쓰면서도 화가 나네요. 지 여동생이 내년 중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하도 사치를 하고 개념 없이 굴어서 아가씨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능력이나 집안을 둔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서 남자가 집을 못 태우겠다고 했나봐요. 근데 지네 오빠도 결혼할 때 집을 못 태웠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집 없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지금 혼수도 시댁에서 도와줘야 할 판인데 자기가 집을 해가고 나머지 혼수나 결혼 비용을 남자한테 하고 싶다고 했다나 봐요. 이 동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서 전세 찾기도 어려운 마당에 전세도 아니고 집을 아예 사가고 싶다고 했나봐요. 속으로 진짜 정신이 빠졌네란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에도 개념이 없었으니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오늘 남편이 그러대요. 이래저래 시댁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시댁 생활비를 당분간만이라도 200씩 줘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차피 네 돈인데 별 신경 안 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월급 230인데 시댁 200씩 주고 30으로 자기 용돈, 통신비를 해결할 테니 저더러 생활비 당분간 혼자 책임지고 차 할부금 좀 내달라고. 그리고 시모가 결혼할 때 예단을 안 했으니 여동생 결혼할 때 3천원 해달랬다고 그것 좀 준비해 놓으라며 통보를 했다더군요. 일단 미쳤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미친 줄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너 700 넘게 벌면서 그게 그렇게 무리냐고 하대요. 내가 널 위해 돈 버냐? 너희 집을 위해서 돈 버냐? 물어봤더니 여자도 차 끌고 다니는데 남자가 차 한 대 못 끌고 다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네 엄마 말 들어보니까 원래 여자들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하는데 넌 안 한 거 맞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하라고 하네요. 그럼 네가 집을 해왔어야지. 난 내 돈 못 주겠다. 너도 버는 족족 널 위해서 쓰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내가 돈 버는데 네가 도와준 것도 없으니 난 못 주겠다. 그리고 너나 시댁하는 행동을 보니 괘씸해서라도 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집엔 예전부터 200씩 줘놓고 시댁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시댁에 할 도리를 안 해도 이혼 사유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 집구석에 내가 피땀 흘려 버는 돈 갖다 주느니 이혼녀 되겠다고. 너랑 나는 서로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 법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라 이혼 소장은 수요일이나 쓸 수 있겠으니 앞으로 5일만 참으라고 했더니 저더러 이혼 소리 쉽게 한다네요.
원래 내일 시댁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기분으로 시댁 못 가겠다고 했더니 여자가 시집와서 할 도리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다면서 자기 혼자 화내더니 시댁으로 혼자 가네요. 더는 이런 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습니다. 수요일에 법원 열자마자 소장 접수하던가 해야지 저는 친정 갈랍니다. 올 추석은 내내 울 부모님 보면서 있을 수 있겠네요. 추가. 어제 글 올리고 지금 회사에 확인했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댓글은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글이 길어도 이것도 꽤 압축한 거라 모든 상황을 보여드리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오늘 바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꼭두 새벽부터 시모가 전화가 와서 잠을 깨우더라고요. 다짜고짜 전셋집 내놓지 말라길래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신우 신혼집으로 그 집을 쓰겠다네요. 신우랑 결혼할 남자가 남편이랑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광명에 있어서 원래 광명에 신혼집을 차리려고 하는 건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네 오빠가 살던 신혼집에서 이혼당해 나가는 마당에 거기다 그대로 자기 신혼집을 차릴 생각을 한다니 참 그러고 싶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가구랑 가전은 어쩌실 거냐고 했더니 가구만 새로 바꾸겠다시길래 그럼 전셋값 반 1억이랑 가전 중고값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대충 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5천으로 합의를 보자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저랑 합의 보시려고 전화하신 거냐고. 지금 위자료 청구해서 더 받아내도 모자랄 판국에 사정 아니까 편히 봐드렸더니 진짜 크게 대어 보셔야겠냐고 했더니 저한테 도리어 없는 돈이 땅 파면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3천 내놓으라고 했던 돈은 땅 파서 나오는 돈인가요? 진짜 기가 차서 그냥 집 오늘 바로 내놓겠다고 하고 남편한테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바로 전화가 와서 숙려기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집은 놔두고 천천히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빠르다고 참으라고 하네요. 난 너랑 이혼 물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한 달 끝나면 그냥 완전 남남되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모르냐고 혹시나 아직도 미련 같은 거 남아있으면 불쾌해서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입 다물라고 하고 주인집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같은 아파트 바로 앞동에 사는 분이신데 딸만 셋을 시집 보내셔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성격도 화통하신 좋은 분이시라 요새 전세난이라 원래 전세값을 올려야 하는데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얼른 자기 집 장만할 수 있다면서 전세값도 안 올리고 재계약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찾게 뵙게 돼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대강의 상황만 설명해드리고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남인 내가 들어도 어이가 없다면서 혹시라도 신우가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전세값 시세에 맞게 올려서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보실 텐데 그분들께 제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까 제 변명 좀 해보자면 전 지금까지 남편이랑 시댁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말하는 거 들으면서 시모나 신우나 무식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할도리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드네요. 끝이 아름답고 더럽고 간에 어차피 이혼한 건 변함없고 저도 안 겪어도 될 일을 다 겪어가며 못 들을 소리 많이 들었는데 도리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고요. 댓글 전부 읽었는데 몇 가지만 해명하고 갈게요. 남편 차 부부는 결혼 전에 아이는 내 가게 1살이라도 어릴 때 완전하게 자리 잡고 싶다고 해서 저 30살이 되면 아이 가지기로 합의했었고요. 집 구할 때 남편 회사 근처로 잡을 테니 대중교통 이용하고 대신에 우리 아이 낳으면 그때는 남편한테 기다려준 것도 고맙다고 하니까 외제차로 내가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제멋대로 군 거고요. 참고로 제 차는 그랜저 국산차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먼저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데도 집안일 거의 제가 했고요. 다만 남편한테 유일하게 집안일로 부탁했던 건 만약에 내가 늦어서 저녁을 같이 못 먹게 됐을 때 혼자 집에서 밥 먹게 되면 그때만 설거지 해달라고 하고 그 외에는 밥 차려주고 치워주고 다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나가면서 버리고 분리수거도 유난히 많이 나온 주에만 혼자 못 들겠으니까 같이 좀 나가자고 했던 게 전부네요. 그래봤자 손에 꼽겠지만 그리고 시모, 신우는 정말 끝이 없는데 그냥 생각하는 하루 일화만 말하자면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와서 전화가 오길래 모시러 가서 제 가게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왔더니
CCTV 달아놓은 거 보고는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본 건 있어서 해놨다고 하고, 레스토랑이라 청결이 중요해서 세스코 관리받고 있는데 청소 깨끗하게 잘하면 될 걸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런 데다 돈 헤프게 쓴다고 하고, 음식을 대접했더니 양도 적고 맛대가리도 없는데 이런 걸 3만 원이 넘게 받냐고 하고, 결국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는 음식값은 당연히 안 내고 나가고, 집에 간다면서 올 때 기차 타니까 너무 피곤했다면서 택시 타고 가면 진짜 편할 텐데 15만 원이면 갈 텐데, 이러다가 제가 하도 헛웃음이 나와서 무시하고 서울역에 내려드리니까 째려보더니 인사도 안 받고 가버리시더군요. 명절 문제도 결혼 전부터 제가 우리 집에 먼저 가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 시댁 먼저 갔다가 늦어도 명절 당일 점심 먹고 나서는 친정 가고 싶다고 해놨고, 남편도 그래야지 했던 부분인데 첫 명절 때 가니까 엄마가 명절엔 시댁에 있는 거라고 했다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안 가겠다고 해서 저 혼자서 친정으로 간 거였고요. 저는 그 이후로도 매번 친정으로 가기는 했지만 시댁 갈 때마다 제 차로 제가 운전해서 남편 태우고 한우, 굴비,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제사는 안 지내니 먹을 음식만 만드는데 시모, 시누 남편 꼼짝도 안 하고 모든 음식 저 혼자 다 만들어 놓고 빈손으로 친정 간 거였습니다. 경제권 각자 관리는 했지만 명절 때는 50만 원씩 시모한테 줬는데, 시누는 지도 성인이고 돈 벌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한테는 안 준다고 시댁 우습게 한다는 말을 내뱉었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시누 결혼할 때 쓰라고 주려고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단을 들먹이며 3,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리에 아주 화가 난 거였습니다. 다른 집들이 명절에 용돈 얼마씩 드리고 시누가 결혼하면 돈 얼마나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생각해서 성의껏 한 거였는데 적었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 이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여자된 몸으로 아직 20대인 나이에 쉽게 이혼녀될 생각은 못했습니다. 쉽게 입 밖으로 이혼 소리 내뱉고 다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 결혼하고 8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주식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혼하자는 소리 한번 하고 막은 다음에 이혼 소리 이번에 처음 내뱉은 거였습니다. 싸우다 보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쉽게 입 밖에 이혼 소리 내지 않습니다. 많이 벌지만 돈 귀한 줄도 알고 어린 나이에 제 가게 꾸리면서 생활력만 날로 강해졌지만 직원들 인건비 넉넉하게 주고 철되면 보너스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편의도 많이 봐줘서 제 레스토랑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매니저 언니가 사장인 절 걱정할 정도고요. 다른 건 몰라도 계산적이라는 말에 좀 발끈하게 되네요. 후기: 댓글 한번 안 써보고 늘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쓰게 된 글이 이런 내용이라 씁쓸하지만 많은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제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편 회사가 광명에 있어서 광명에 집 구한 거고, 친정이나 제 가게는 서울에 있습니다. 앞글에서도 말했지만 결혼할 때 집, 혼수, 예물, 신혼여행, 결혼식 전부 반반으로 했고요. 각자 7,500 정도 쓴 것 같네요. 시댁은 대전인데 평수나 집값이나 비슷하지만 지방이라 집값이 좀 싼 편이라서 그런지 시모 명의로 된 자가 아파트입니다. 시모 올해 59살이 됐는데 일 안하고, 시누는 28살인데 대전에 있는 4년제를 졸업하고 취직이 안돼서 본인은 중소기업 인턴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6개월 계약직인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6개월 일하고 또 한두 달 쉬면서 다른 회사 알아보다가 6개월 아니면 3개월 일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생각 없는 애입니다. 차라리 공무원 시험도 좋으니 공부를 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 돈 정도는 나한테 얹혀 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네 인생 밥벌이나 하고 살라는 의미로 뒷바라지 해줄 수도 있는데, 또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학교가 좋은 편도 아닌데 성적도 나쁘게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는 3살이나 많은데 정신연령은 애 같은 인간을 만나서 결혼한 이유가, 남편은 대학 군대 6년 스트레이트로 끝내서 26살에 바로 취직을 했고, 저랑 결혼한 게 30살 때인데 결혼하기까지 4년 좀 넘는 동안 이제야 3천 정도 되는 연봉 수준에서 8천만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남자들 돈 벌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유흥비도 많이 쓰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거의 없이 모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대학 다닐 때도 집에서 등록금 반 정도만 겨우 대줄 수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등록금 반이랑 서울에서 자취하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충당해서 빚 없이 졸업을 했고요. 남편 취직하고 나서는 신우 등록금 남은 2년 대주고 나중에 결혼할 때 집에 손 벌리지 않는 조건으로 시댁에 생활비 따로 안 주고 결혼자금으로 넉넉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결혼 전에 들었을 때 그래도 남편이 생각도 깊고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란 생각에 조건으로 봤을 때 어디 가서 빼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경제권이 어느 정도가 됐던 고졸이기도 하고 다른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은 했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아니네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변한다던데 진짜 남자들이 변하는 건 결혼하고 나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에 글 쓰고 하도 답답해서 바로 친정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진짜 가족들 품으로 들어오니 평소에 눈물 없던 저도 눈물이 다 펑펑 나더라고요. 울고 나니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지만 대신 저희 부모님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 물을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글 쓸 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편이 빌면 용서해줄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일 터지고 나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오늘 협의 이혼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올 추석이 참 버라이어티했네요. 살면서 이런 명절을 다시는 겪을 일 없을 테니 나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저는 위로 언니 하나,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언니랑 남동생도 결혼을 했고요. 저희 언니 시아버님, 큰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변호사신데 처제사랑 끔찍한 저희 형부가 연락받자마자 변호사 걱정을 하지도 말라며 저희 아빠만큼 노발대발해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형부네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님께도 명절은 휴일로 생각하고 그냥 두 분이 좋은 곳 놀러 다니고 싶다는 분들이셔서 저희 형부는 명절 때마다 거의 처가에서 지내는 편이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남편이 불편하니 처가에 안 간다고 해서 그럼 나도 시댁 불편하니 얼굴만 비추고 편한 우리 집으로 간다고 하고 명절 전날 시댁 가서 당일 아침 먹고 바로 저 혼자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모, 시누, 남편까지 난리 피우는 거 아예 무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명절 때마다 그렇게 지냈고요. 형부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워낙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 남편이랑 시댁에서 전화 오면 무슨 내용이든 일단 녹음부터 하라고 가르쳐줘서 추석 때 시댁이랑 남편한테 전화 오는 족족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전화하면서 녹음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을 했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녹음 음질도 들릴 거 다 들리고 좋더라고요. 토요일에 점심시간 좀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우리 집에 언제 올 거냐며 시간으로 치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 뻔뻔하게 말하길래 이제 남난될 건데 내가 너희 집을 왜 가냐 그랬더니 그놈의 시집 와서 해야 할 도리가 어쩌고를 운운하며 난리를 치길래 네 얼굴 볼 일도 없고 곧 없어질 테니 이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 집 갈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옆에 붙어 있었던 건지 전화를 뺏어들고는 다짜고짜 야 이 미친 거 사라며 소리를 지르길래 전화 잘못 거셨나봐요. 미친 거 번호 아니니까 끊습니다. 저러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화 안 받았고요. 휴대전화 끄지는 않고 켜놓은 상태에서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만 안 받았습니다. 전화하는 사람 더 짜증나라고요. 그랬더니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결혼하고 처음 전화가 왔을 거예요. 이혼을 앞두고 처음으로요. 아빠가 받으셨는데 남편이었는지 얘기 다 들었다고. 이제 나도 내 딸 너 같은 놈한테는 못 주니까 너도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놈이면 명절 끝나고 바로 갈라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정말 이제야 깨달은 건지 저녁이 되어서 휴대전화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70통이 넘게 와 있고 카톡이 200개 넘게 와 있고 급하긴 급했나봐요. 신우한테도 처음으로 카톡을 받아봤습니다. 당당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허겁지겁 받은 거 다 티나는데 아직도 큰 소리 치고 싶은지 좋은 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길래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는 거 싹 씹고 정확하게 1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깔끔하게 갈려서라면 제 말은 장난 일절 섞이지 않은 100% 진심이라는 걸 알아먹도록 교육해야 할 것 같아서요.
1시간 동안 있는 대로 똥줄을 탔는지 무슨 말이든 듣고 있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하라길래 있는 그대로 난 너랑 시댁에 할 만큼 했고 더는 뒤치다꺼리 할 생각도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어제 말한 대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네요. 왜 못하겠냐니까 자기는 이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네요. 그래서 네가 이혼 당할 만큼 잘못한 게 뭔지 소장에 써서 보낼 테니 그리 알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 카톡 남겨놓고 봐서 대꾸할 가치가 있어 보이면 내 쪽에서 먼저 연락할 거다. 100번 1000번 먼저 연락해봤자 안 받을 테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네가 지금껏 잘못한 것들 이혼당에 마땅한 이유 생각하는 데나 그 힘 보태라고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기만 하면 위자료 같은 건 생각도 없고 질질 끄는 것도 싫어서 협의 이혼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소송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가 말이 통해야 협의고 뭐고 해볼 텐데 말귀를 못 알아채니 신우 이것은 언니 진짜 이혼할 거예요? 언니 나이에 이혼녀되고 어떻게 살려고요? 오빠가 잘못한 게 있어도 언니가 참아요.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여자가 참아야죠. 그럼 신우이 결혼한다는데 한 푼도 안 해줄 생각이었어요? 나야 집을 내가 다 해갈 생각이니 예단 안 했지만 언니는 언니가 해온 집도 아닌데 예단 안 했잖아요. 이혼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위자료 줄 생각도 하는 거죠. 저딴 식으로 조현병 환자처럼 행설수설 하길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나 좀 하면서 끼어들어요. 내 이혼에 아가씨 잘못 아예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가씨 관련된 부분까지 어련히 소장에 다 써서 보낼 거니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추석 당일 오후 늦게 신우가 카톡으로 엄마가 할 말이 있다니까 엄마 전화는 받아요 라며 명령을 하길래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했더니 좀 받아달라고요 라고 하길래 나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은 손 윗사람이니까 공손하게 부탁해요 했더니 한참 있다가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고 오더라고요. 저녁 먹고 8시쯤 제가 연락할 테니 기다리시라고 전화해달라고 하고 시간 맞춰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시간까지 미리 말하고 연락을 했건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번 더 걸었는데도 안 받는데 사람이 베베 꼬여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서도 절 교육하려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다시 시모한테 미친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안 받다가 밤에 문자로 시간 늦었는데 내일 아침 먹고 연락하겠다고 보냈습니다. 마지막 연휴날 시모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엔 욕지거리는 안 하는데 너 뭐 잘못 먹었냐? 결혼한 년이 명절 때 시댁에 안 와?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기다렸나봐요. 제가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고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길. 그래서 어차피 욕지거리로 들은 마당에 공손하게 대할 생각 같은 건 날려버린 지 오래니까 이제 이혼할 년이라서 안 갔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네 년이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들까봐 일부러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어도 아들 통해서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는 우습게 보냐 부터 시작해서 결혼 전부터 네 년이 열빠진 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내 아들이 쌍년을 골라온 거였네. 어쨌게 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굳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쌍놈을 고른 입장이니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아들은 이혼남 되는 거고 딸은 빚내서 결혼하게 생겼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니면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 반반해서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이혼하고 전셋값 반 다시 받으면 그걸로 아가씨 결혼시키고 집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들이 결혼했을 땐 딸이 옆에 있어주고 딸 결혼하니까 아들이 다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니 어머님은 외로울 일이 없으시겠어요 했더니 내 아들 이혼 못 시키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물어야 할 거야 라고 하길래 이혼은 소송 걸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위자료는 제가 물어줘야 할지 저한테 물어주게 될지 법으로 판단받으면 되겠네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난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소장을 접수할 거고 이혼 끝나서 집 정리하러 갈 때까진 계속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더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래요. 결혼 전에 인사할 때 딱 한 번, 그것도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왔었으니 건대 쪽인 건 알아도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처가가 어딘지도 몰랐으면서 이혼할 마당에 내가 뭐 때문에 알려주냐고, 알려줘봤자 와서 피곤하게 너 잘하는 생떼나 부릴 거 뻔히 아는데 너 같으면 알려주겠냐니까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만나도 내일 소장부터 접수하고 만날 거라고, 미리 말하자면 재산분할 따로 할 거 없이 공동명의로 된 집만 정확하게 반반 나누면 되고, 위자료가 받아들여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하길래 금요일에 보기 싫다고, 혼자 나간 건 너잖아, 나는 네가 보기 싫다 그러면 혼자 버려놓고 보고 싶다고 하면 고분고분 얼굴 보여줘야 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니 이제 내 얼굴은 법원에서나 보게 될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잘못했다면서 저 있는 쪽으로 자기가 갈 테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통사정을 하길래 시모, 신우랑 같이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정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형부가 불안하다면서 혹시 모르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언니랑 형부랑 같이 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연휴 잘 지냈어 이거였네요. 못 지낸 건 아니지만 명절을 앞두고 이혼 준비하면서 따로 보낸 마당에 저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잘 지냈을 리가 없는데 참 생각 없이 내뱉는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봤는데 집에 생활비로 주던 거 안 올리고 그냥 계속 100만원씩만 주고 시인후 결혼할 땐 내가 모은 돈에서 되는 대로 보태주던가 할 테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엄마가 아들 하나니까 예단 받을 일도 한 번뿐이라서 꼭 받고 싶었는데 못 받으니까 서운했나봐. 근데 땡땡의 결혼 때문에 예단 보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만 나서 화가 난 것 같아. 저번에 생활비 붙이고 전화가 왔을 때 처가에는 돈 얼마씩 주냐고 물어보길래 말했더니 그거 듣고 나서 폭발해서 그런 거야. 어쨌든 예단은 안 하기로 하고 집 하려고 하니까 돈만 더 들어서 빚만 늘게 생기니까 예민해져 있는데 시댁엔 100만원 주고 친정엔 2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거지. 나도 엄마랑 땡땡인가 전화와서 계속 돈 없어서 힘들다 하니까 속상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그니까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털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집에 돈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낼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녹음한 거 듣고 쓴 거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차 할부값 얼마씩 나가냐니까 한 달에 64만원 정도 나간다네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따로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냐니까 1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얼마 모았는지 물어봐도 나중에 1억이 되면 그때 자랑할 테니까 기다리란 말만 해서 몰랐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왜 그것밖에 없냐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닌 거냐고 한 달 평균 용돈 개념으로 70만원 정도씩 썼다고 하네요. 시댁에 100만원씩 갖다주고 공동 생활비 30만원 내고 용돈 70만원 써버리면 월급 230에 남는 돈이 30만원인데 그걸로 보험료랑 자기 통신비 내면 돈이 거의 남지 않잖아요. 보너스는 어쨌냐니까 설, 추석, 휴가 때 3번 나오는데 명절 보너스는 그대로 시댁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가 명절을 시댁에서 주야장천 보내니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결혼하고 2년 넘는 동안 모은 돈이 10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갱생 가능성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너 같은 놈도 남편이라고 믿고 2년 넘게 산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어차피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일 테니 잘 들어봐라.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제 손으로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서 졸업한 남자가 있어. 시집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4년 동안 8천만원을 모았고 자기 집에는 생활비로 쓰라면서 따로 돈 한 푼 안 갖다 줬던 사람이야. 그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생활비라고 한 달에 100만원씩 갖다 줘. 그러고도 용돈이랍시고 70만원씩 써. 집도 전세로 시작해서 결혼했으니 이제 애도 생길 거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모자랄 판인데 필요도 없어 보이는 차를 사서 한 달에 60만원씩 또 나가. 그래서 결혼하고 2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만원도 안 되고 심지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한 달에 못 벌어도 700만원씩 버는 속칭 억대 연봉인 여자야. 그 남자가 결혼 후에 갑자기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자 돈도 제 돈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넌 왜인 것 같냐?
지금 바로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딱 10명만 붙들고 물어봐봐. 뭐라고 대답하나. 내가 지금 이게 내 얘기라서 내가 못되어 괜히 내 돈 뺏길까봐 미리부터 선수치고 걱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언성 높였습니다. 그때 카페 다른 테이블에 30대로 보이는 여자들 3명이랑 20대 커플로 보이는 2명만 있고 다른 손님들은 없었는데 근처에 앉았던 30대 여자들이 제 얘기를 듣더니 별 쓰레기를 보는 눈으로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가 맞았나봐요. 난 너같이 나이만 들고 생각 없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조용히 협의 이혼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혼 못하겠네 어쩌네 소리 입 밖으로 내면 내일 바로 소장 접수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야. 참고로 토요일부터 전화 온 것들 그리고 지금 대한 내용까지 전부 녹음했고 네 동생이 나한테 개소리 찌꺼린 카톡도 다 저장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거고 내가 지난 금요일부터 너한테 생각할 시간을 무려 4일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 별 수잘머리 없는 생각만 잔뜩 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할 시간 딱 10분만 더 줄게 하고 화장실로 가려는데 절 잡더니 저보고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정말 안 되겠냐고. 자기는 솔직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 생각 안 했다고.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상의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길래 내가 지금 너랑 이혼하지 시모 신우랑 이혼하냐고. 참고로 시모나 신우나 나한테 이혼할 거면 당연히 나보고 위자료 달라고 한 사람들이고 너도 시모 말에 혹해서 예단 대신이네 어쨌네 나한테 3천만원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너희 가족 말에 금방 혹하는 인간인 거 뻔히 아는데 상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고 그동안 이혼 소리도 계속했는데 이혼 생각 안 한 건 네 사정이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여기서 결정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소송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각자 자기 명의 재산은 터치하지 말고 공동 명의로 된 집은 50대 50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하고 공동 생활비 통장에 몇만 원 남은 건 그냥 너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너 내일까지 쉬니까 같이 변호사한테 가서 협의 이혼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자고 했고 이미 다 녹음되어 있으니 내일 말 바꿀 생각 같은 건 애초에 하지 말라고 했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로 오늘 이후로 시모나 신우가 나한테 찾아오든 전화를 하던 쌍소리를 내뱉으면 그 즉시 전부 녹음 떠서 명예훼손이든 뭐로든 고소하고 시모나 신우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단단히 못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네요. 오전 9시부터 형부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혹시 말 바꿀지 모르니 녹음 파일 카톡 다 가져가서 일단 이혼 소장도 작성해놨습니다. 위자료는 확언은 못하겠지만 정황이나 증거 가져온 걸로 보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12시까지 연락하라고 늦으면 그냥 협의 이혼 생각 없는 걸로 알고 내가 알아서 소장 제출한다고 해놨더니 12시 되기 직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알려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모랑 신우랑 같이 오더라고요. 시모나 신우나 뻔뻔하게 두 눈 부릅뜨고 불쾌하다는 듯이 들어오는데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미리 작성해둔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제출할 건데 확인해보라고 줬더니 그걸 시모가 종이 찢어질 지경으로 뺐더니 자기가 먼저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위자료 내용은 왜 없냐고 하더니 당당하게 무려 제 변호사한테 우리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냐며 묻더라고요. 변호사가 위자료는 저희 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딴 게 어딨냐면서 저보고 변호사 올려서 지편 만들어놨다고 무식한 발언만 하시네요. 기가 차서 제가 녹음기 흔들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녹음 중인 건 아세요? 그전 전화부터 다 녹음해 놓았다는 건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못난 사정 뻔히 아니까 받을 수 있다는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선심 써서 주는 게 누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세요? 뭐 착각하시나 본데 제 이혼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친 게 어머님이랑 아가씨라서 저 사람 말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시댁 때문에 이혼할 땐 시댁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증거도 확보해 놓을 만큼 다 확보해 놓았고요. 제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잔정 하나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어제 말한 대로 여기서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으니까 잊지 마시고 도장이나 찍었으면 하네요. 설마 변호사 앞에서 저한테 쌍욕을 한다거나 폭행하려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저희 친정이 어딘지 위치를 모르니 거기로 찾아올 일은 없겠지만 제 가게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쓰잘머리 없는 CCTV라는 게 달려있으니 가게로 찾아와 생패 부리거나 할 생각은 애초에 접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면서 안 믿을까봐 어제 시모랑 전화했던 거 녹음하는 거 들려주니까 세상에 저런 뱀 같은 것이 있냐면서 제 변호사를 붙잡고 이거 소송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무시하고 남편한테 서류에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더니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길래 그놈의 생각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줄 알라고 했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깔끔하게 법원에 협의 이혼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이혼 숙려 기간을 받았는데 내일 집도 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원래 성격이 이렇게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사실 인내심 같은 건 없는 사람인데도 자주 부딪힐 일도 없는 시댁이니 그냥 고분고분 말 들어주고 했더니 아주 사람을 뭐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이혼년은 됐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치워진 기분이에요. 혹시 이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혼할 때 녹음기는 필수라는 말 드리고 싶네요. 제 글 읽어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혼자 돼서도 열심히 사는 거로 보답 아닌 보답하겠습니다. 댓글: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래요. 이 부분이 완전 어이없던 건 나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저거 읽고 진짜 회상 가능성이 없는 놈이다 싶었다. 시댁의 할돌이, 며느리가 할돌이,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았지만 처가의 할돌이, 사위로서 할돌이, 친정 행사는 그냥 쌩 같다는 거네. 글쓴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저런 남자를 다시 데려갈지 몰라도 엄청 안 됐네요.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커서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아니 조선시대 남자들도 처갓집이 어디 처박혔는지는 알 텐데 경우 없는 시모, 신우까지. 이 이혼 진짜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